네, 안녕하십니까. 크로스 리서치 연구원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이제 승인된 제품들하고 도전 기업에 대한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LP-1 계열 약물을 중심으로 어떤 후보 물질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각 회사마다 있는 전략, 그리고 효과, 그리고 내약성까지 한번 정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크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자, 먼저 주요 항목들입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노보노디스크가 있고요. 이제 릴라이 릴리, 그다음에 젯바운드가 있죠. 노보노디스크는 위고비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제 GLP-1을 사용했냐, GIP를 사용했냐, 글루카곤을 사용했냐, 아밀린 사용했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밑에는 이제 차세대 제품들입니다. 이제 차세대 제품들에서 노보노디스크는 리벨서스 경구형이 있죠.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전 기업에서는 뭐 바이킹 테라피틱스, 베링거 링겐하임, 그다음에 스트럭처 테라피틱스, 알티뮨, 파이저, 그다음에 로슈, 이렇게 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각 회사의 약물들마다 임상 단계가 좀 있고요. 경구형인지, 저분자인지, 효과가 어떤지, 내약성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임상 단계는 각 임상마다 3상인지 아니면 1상인지 2상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랄 같은 경우는 경구형입니다. 경구형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 안 하고 있느냐, 이 약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스랑 노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펩타이드에서 이제 저분자 형태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다음에 효과는 치료 효과를 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리딩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솔리드 중간 정도냐 아니면 레깅 좀 뒤처지냐, 이거에 따라서 좀 나뉘어졌고요. 그다음에 내약성, 그 부작용을 얼마나 좀 잘 견딜 수 있느냐가 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승인된 제품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가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싱글입니다. GLP-1 단독으로 주사제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효능은 좀 뒤처집니다. 왜냐?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GIPR이나 아니면 글루카곤, 이렇게 3중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효능적인 면에서는 좀 뒤처지지만 내약성은 좀 양호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GLP-1하고 GIP, 이제 이중작용제입니다. 그럼으로써 효용과 내약성 모두 솔리드 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보노디스크부터 살펴볼게요. 위에 나타나 있는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라는 건데 50mg입니다. 근데 경구형 GLP-1 단독 제형이고요. 효능은 아직은 조금 낮은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밑에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일라이릴리의 오포글리프론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효능이 좀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그리세마입니다. 카그리세마는 GLP-1하고 아밀린하고 이중작용제인데 현재 임상 같은 경우는 1비상이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효과 면에서는 이제 선도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럴 아미크레틴이라고 GLP-1하고 GIP 이중작용제인데 이제 경구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임상 1상 중이고요. 아직은 좀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효능과 내약성은 모두 우수하지만 아직 3상은 아니고 2상도 아니고 1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몰루나반트라고 이제 GLP-1하고 GIP, 아밀린 이렇게 3중 작용제인데 이것도 역시 경구형입니다. 그래서 선도적인 효능이 예상이 되지만 아직까지 개발 상황은 조금 딸린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몰루나반트 같은 경우는 CB1 수용체인데요. 이제 CB1 수용체는 이제 GLP-1에서는 조금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이제 CB1 수용체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계랑 말초 조직에 존재하는 G 단백질 연결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12원 억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식욕을 좀 감소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체중 감량을 좀 유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12원이 활성화가 되면 이제 식욕이 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체중 감량을 좀 조절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구형입니다. 그리고 저분자고요. 그다음에 효과적인 면에서 리딩을 하고 있고, 내약성 또한 리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임상 1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라이릴리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차세대 제품에서는 일라이릴리는 레타트루타이드라고 하는 3중 작용제입니다. GLP-1, GIP, 글루카곤에 대한 3중 작용제인데 효능은 강력합니다. 근데 내약성에서는 조금은 뒤처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좀 난리가 났었던 일라이릴리의 경구형 오포글리프론인데, 오포글리프론은 이제 GLP-1의 단독입니다. 근데 이번에 효능이 좀 좋게 나와가지고 좀 다들 깜짝 놀랐죠. 그래서 효능과 내약성 모두 조금 뒤처지나 이번에 체중 감량에서는 좀 효과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은 주사제만큼 이렇게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기업들이 이제 주사제를 맞는 것보다 경구용을 개발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거는 이제 뭐 대세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포글리프론은 계속 개발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주두타이드입니다. 이제 일라이릴리의 차세대 마지막인데, 이제 GLP-1하고 글루카곤을 합성해가지고 이제 이중작용제를 만들어내는데 효능은 낮지만 내약성은 좀 양호하다. 네, 임상 3상이고요. 경구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분자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로는 이제 도전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전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바이킹 테라퓨틱스, 메세라, 그다음에 베링거 링게라인, 스트럭처 테라퓨틱스, 알티이뮨 이렇게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오늘 나온 표에서는 이게 논문이기 때문에 메세라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근데 메세라도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도전 기업들 중에서 바이킹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GLP-1하고 GIP 이중작용제를 하고 있고 임상은 2상입니다. 그 다음에 경구형하고 주사제 모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효능은 우수하나 내약성이 조금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랜드 파마랑 베링거 인게라임이 같이 개발하고 있는 서보도타이드입니다. 이게 D&D 파마텍이랑 어느 정도 좀 경쟁을 하고 있죠. 경쟁이라기보다는 D&D 파마텍이 어느 정도 그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서브두타이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따라가느냐, 이거는 아마 48주입니다. 근데 D&D 파마텍이 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12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6월 달에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나오게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베링거 인게라임하고 질랜드 파마가 개발하고 있는 서브두타이드는 이제 GLP-1하고 글루카곤 이중작용제입니다. 그 다음에 임상은 2상이고 경구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분자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효과랑 내약성 모두 조금은 뒤처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GLP-1에 대한 단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입니다, 현재는. 그리고 경구용도 하고 있고 저분자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랑 내약성 면에서는 모두 좀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알티뮨입니다. 알티뮨 같은 경우에는 GLP-1하고 글루카곤을 사용하는 이중작용제입니다. 그리고 임상 단계는 지금 현재 2상이고요. 그 다음에 경구용은 안 하고 있고 저분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둘 다 효능과 내약성은 조금 뒤처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이자입니다. 화이자는 다누글리프론이라고 오포글리프론이랑 조금 비슷하죠. 그래서 GLP-1 단독으로 경구용으로 하고 있고요. 임상 2비상을 진행하고 있고 저분자입니다. 이것 또한 조금은 뒤처지고 있다. 그래서 화이자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 회사를 하나 인수할 것이다라는 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밝혀진 내용들은 없지만 이제 화이자가 결국에는 이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비만 치료제 시장이 결국에는 뇌 쪽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메쉬 치료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화이자가 지금 현재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에 대해서는 좀 뒤처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나가려면은 결국에 M&A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는 이제 로슈도 그렇고요. 암젠, 질랜드 파마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도전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로슈는 CT388이 있고요. 그 다음에 CT966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CT388은 GLP-1이랑 GIP, 그러니까 위 억제 펩타이드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상이고요. 경구용 저분자도 아닙니다. 근데 효과 측면에서는 좀 리딩을 하고 있고 내역성에서는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CT966 로슈에서는 GLP-1 단독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상이고 사실 다 뒤처집니다. 지금 도전 기업들은. 그래서 차세대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를 아직 이기기에는 좀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M&A를 통해서나 좋은 기업을 사야지만 조금 역전할까 말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기기는 쉽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젠입니다. 암젠 같은 경우에도 GLP-1이랑 GIP 둘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중작용제입니다. 이건 임상일상이고 경구용 저분자도 아닙니다. 이건 리딩을 하고 있고 내약성을 레깅하고 있지만 아직 임상일상이고 질랜드 파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밀린 작용제를 좀 쓰고 있는데요. 이제 아밀린 작용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밀린은 이제 췌장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인슐린과 함께 분비가 되어서 식욕을 좀 조절하고 포만감을 유도합니다. 그러면은 아밀린은 포만감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게 식단 조절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밀린도 어떻게 보면은 GLP-1이랑 다르지만은 비슷한 작용 기전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건데 GLP-1은 아니고요. 아밀린 작용제입니다. 그래서 내약성이 좀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좀 각 회사마다 좀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 같아요. 현재로서는 이제 일라일리가 대장이 될 것 같고 최근 주가 보시면은 노보노디스크는 거의 1년 동안에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래도 일라이릴리는 좀 버텨주고는 있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물론 시총이 아직까지는 작습니다. 근데 일라이릴리의 아성을 깨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텔레그램 아래에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좀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꼭 확인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현 상황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 한 번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